챕터 11 자존감의 DNA를 일깨워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지 못했을 걸세. 설령 우리 둘이 어떻게든 만나 지금처럼 마주보고 앉았다 하더라도 내겐 자네를 도울 아무런 힘이 없었을 거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너무 과한 자책 때문에 재기불능에 빠진다. 나는 묻고 싶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실패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가? 단연코 아니다.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울한 기사를 종종 접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는 전 재산을 날려서 목숨을 저버린 게 아닐 것이다. 처음부터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감행한 그는 하루하루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파산이 현실이 되고 그는 파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폭발한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은 것일 것이다. 지금껏 내가 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정녕 엄청나게 무모한 짓을 벌인 게 아닌 한 인간은 대부분 다시 일어선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난 생물이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10번 중 7번은 삼진이나 범타에 그친다. 그럴 때마다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면 그는 뛰어난 3할 타자가 될 수 없다. 뛰어난 농구 선수들도 자유투 10개 중 2개는 놓친다. 그러니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인생을 마지막 날에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3할 타자요 80%의 성공률을 보유한 탁월한 슈터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승리와 패배는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은 버티기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한, 그래서 퇴장하지 않고 계속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3할을 치고 성공 확률 80%에 달하는 슛을 던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지구의 역사를 따져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의 내면엔 생존과 번영의 DNA가 다른 어떤 종보다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 매일 자긍심과 자부심을 앞세워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명심하라. 당신은 기적이다. 챕터 12 고통도 기승전결이 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얼굴에 질려 있을 때 정작 고통이 시작되면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진다.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가? 목표는 10km 완주 목표 시간은 30분. 타이머를 세팅하고 드디어 출발. 러닝머신 위를 달려본 사람은 안다. 10km 내내 동일한 값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3km쯤까지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온다. 10km를 완주해낼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세팅을 내면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힘들지? 스톱 버튼을 눌러. 내일부터 뛰면 되잖아 라는 격렬한 유혹 때문에 고통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러다가 3km쯤 지나면 죽을 것 같은 호흡이 점점 안정을 찾는다. 허벅지를 찌르던 통증들은 점점 무감해진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고통이 물러나고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비로소 생각다운 생각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렇다. 고통은 바로 이 지점까지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다. 고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중치가 매 순간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통의 최고 가중치와 고통의 마지막 가중치는 완전히 다르다.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중치는 작아진다. 10km를 뛸 때 고통의 가중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면 이를 완주해낼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기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힘겨운 고통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 고통에 계속 휩싸여 있기보다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의 해결책 모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옮겨간다. 그래야만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크게 성공한 CEO를 강연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쓰고 있다고 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이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정적 감정들이 찾아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고통도 이야기처럼 기승전결이 있다.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듯 수많은 고통 또한 존재한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지만 이야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않는다. 고통 또한 마찬가지다. 고통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고통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고통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이다. 챕터 13.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버티는데 실패한 중도 탈락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한 배신에 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배신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타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점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람을 의욕에 찬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욕의 눈길을 보낸다. 나를 속인 사람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그런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법이다.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점점 자신을 희미하고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킨다. 배신이 두려워 타인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먼 길을 갈 수 없다.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함께 가되 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가되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타인과 함께 가되 할 말은 할 줄 알고 들을 말은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평소에 다음과 같이 맞서라. 난 할 수 있어. 이 일은 내 능력을 분명하게 꺼내줘. 그때 내가 버텨내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정말 재미있다고. 그때도 치렀어야 했던 대가는 상당히 컸지.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보상은 더 컸잖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 지금 이 일도 그렇게 될 거야.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나보다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더 멀리 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나다. 당신과 나,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수많은 감정 기복에 둘러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오류투성이 인간.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멘탈이 붕괴되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없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배신감이 치를 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빨리 회수해 더 적절한 사람에게 줄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라. 타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따위에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챕터 14.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미어캣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서식한다. 땅밑이 따스하고 포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미어캣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나간다. 땅위 세상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의 진위를 밝히고 싶었던 미어캣들은 땅 위로 정탐꾼을 파견했다. 정탐꾼이 땅 위에 도착해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와 맞닥뜨린다. 때는 겨울날 아침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미어캣의 자그마한 얼굴에 눈과 얼음송이가 쏟아진다. 상상했던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정탐꾼은 빨리 땅속으로 기어내려가 동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땅 위 세상의 엄청난 무서움에 대해 말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땅 위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한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미어캣들은 7월 어느 날 아침 다시 한번 정탐 꿈을 올려보냈다. 7월의 세상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게 장렬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녔다. 미어캣 정탐꾼은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고 자그마한 배를 드러낸 채 일광욕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땅속으로 내려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다. 소문은 점점 강력해지고 미어캣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당최 알 수 없었다. 땅 위는 얼음과 눈으로 덮인 세상인가? 찬란한 빛이 녹색 숲 안에 가득 들어찬 곳인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리고 봄빛 완연한 날에 새로운 정탐꾼들이 계속 땅 위 세상을 파견되었고, 계속해서 정탐꾼들의 보고는 저마다 달랐다. 점점 미국에 빠져든 미어캣들은 마침내 결정했다. 세상 구경을 포기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겠노라 선언하고는 박수를 치며 안심했다. 따스하고 포근한 땅속을 떠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여름이 있고 되는 것 하나 없는 차가운 겨울도 있다. 적게 일했는데 성과를 많이 나는 날도 있고 열정의 땀을 흘리며 매진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날도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취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 포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전전하는 사람은 밝고 맑은 날만 이어지기를 확수고대한 나머지 어두운 날이 오면 실의와 좌절에 빠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겨울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겨울이 두려워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착실하게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틸 줄 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흐름을 잘 살펴 이를 자기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줄 안다. 쉽게 말해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흐름을 통찰하면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봄날이 마냥 지속될 것처럼 살고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웅크려 사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포기가 빨라진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15. 넓이보다 깊이다. 포기는 강력한 유혹이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일순간 고요해진다. 노력할 필요가 순식간에 없어진다.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자. 두렵고 초조하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워 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머릿속 감각이 나른해진다. 그 짧은 순간을 잊지 못해 흡연자들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감수하며 담배를 피운다. 포기도 흡연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적 습관이다. 한번 포기를 맛보면 계속해서 포기하고픈 마음에 시달린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압박에서 풀려나기에 이는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착각이다. 모든 압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압박의 순간적인 마비 현상을 보일 뿐이다.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순간적인 감각 마비 현상은 짜릿한 쾌감을 제공하지만 곧 더 큰 감각 마비를 요구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없어져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듯이 포기 중독자들 또한 점점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맞닥뜨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달아나면 그것은 계속 당신을 쫓아다닐 것이다. 어떤 새로운 과제에 착수하든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가 계속 따라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끝맺음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고 끝맺음을 해놓을 때 비로소 그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결과가 불투명할 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지레짐작할 때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신만이 아는 영역이다.
인생의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배움을 얻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단념이란 생각을 끊는다, 멈춘다는 뜻이다.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젠가는 프랑스어를 정복한다. 이를 뒤집어 말해보자. 프랑스어를 마스터하려면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어를 정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에 능통할 수 있겠는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마라톤 완주는 이미 달성한 목표다.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다. 전 세계를 돌며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단지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감각마비가 가져오는 찰나의 쾌감을 위해 포기를 담배처럼 입에 달고 다니지 마라. 성공한 기업가들의 모임에서 얻은 포기 중독을 끊는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일을 깊이 파고들어라. 그래야만 흥미진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얕은 바다에 사는 흔한 물고기들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사는 아무도 모르는 심해어를 만날 때 당신은 비로소 새로운 삶에 눈을 뜬다. 심해어를 만난 사람들만이 더 깊은 성공의 비밀과 신비를 얻는다. 이곳저곳 재빨리 옮겨다니는 유목민이 되지 마라. 한 곳에 깊이 뿌리박는 정착민이 되어라. 챕터 11 자존감의 DNA를 일깨워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지 못했을 걸세. 설령 우리 둘이 어떻게든 만나 지금처럼 마주보고 앉았다 하더라도